14절 사상 W = Z의 제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앞절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는 복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또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간단한 예문으로서 W = Z의 제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함수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많은 함수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학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가서 8장에서 독립적으로 따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복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일 이 내용이 좀 어렵다 싶은 학생들은요. 8장을 공부할 때 다시 되돌아서 봐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는 W = Z의 제곱을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W = Z의 제곱에서 이 Z를 X 플러스 IY로 했을 때 실수부 U하고 허수부 V를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와 같이 다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W = FZ를 Z의 제곱이라 놨을 때 Z는 X 플러스 IY예요. 이걸 다 전개를 해보면은 x의 제곱,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y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i의 2xy와 같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이 u가 되고요. 뒷부분이 v가 돼요. 얘가 u, 얘가 v예요. 즉 u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고 v는 2xy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각각 표현했더니 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여기 보세요. 이 xy에 의해서 u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xy를 이용해서 v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 왼쪽 그림에서 말하는 것을 좀 다시 그려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z평면이고 여기가 w평면이에요. 자, Z평면은 실수축을 X축으로 허수축을 Y축으로 표시하고 W평면은 실수축을 U축 그리고 허수축을 V축으로 표시하는데요. 보다시피 X, Y가 결정이 되면 U를 결정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 X, Y가 결정되면 U가 결정된다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같이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다음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퀄 c1 여기서 c1은 편의상 양수인 경우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퀄 c1이라 한다면은 이 xy 평면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c1을 양수로 놨으니까 만약에 1이라면 이것은 쌍곡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쌍곡선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퀄 c1이라 한다면은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곧 u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u가 c1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u가 c1이라는 것은 여기가 u축, 여기가 v축인데 u가 고정되어 있는 상수로 나왔다는 뜻이니까 u축의 수직이 되는 직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얘가 u 이퀄 c1을 나타내요. 이 말의 의미는 곧 뭘 나타내냐면 왼쪽에 xy 평면상에서 직각쌍곡선은 오른쪽으로 오면서 이 주황색 직선 위로 사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u가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퀄 c1이라 했을 때 이 식에서 우리는 다음같이 바꿔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x의 제곱은 넘기면 y의 제곱 플러스 c1이 될 것이고 따라서 x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의 제곱 플러스 c1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x가 플러스가 되고 x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각각 어디를 나타내냐면 여기 보다시피 좌표 평면상의 오른쪽에 있는 이 직각삼곡선이 x가 양수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왼쪽에 있는 이 직각삼곡선이 바로 x가 음수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루트라면은 오른쪽에 노란색, 빨간색은 마이너스 루트를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정돈을 해서 x를 y로 표현했는데요. 자,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v는 EXY에서 이제 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배 x가 루트로 되고 여기 y가 있으니까 y를 먼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그리고 y죠 플러스 c1이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v가 플러스 마이너스 2배 루트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x가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x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군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가번이라 할게요. x가 루트 y의 제곱 플러스 c1일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만 나오겠죠. 요거이면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식을 풀어서 얘가 나온 거거든요. 얘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각삼곡선이잖아요. 그런데 x가 플러스 루트를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곡선을 말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곡선에 대해서 u가 C1이었으니까 그걸 풀어서 플러스인 걸 찾았고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하니까 V가 구해졌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UV 좌표계에서 이제 V를 찾는 건데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노란색 이 직각삼곡선의 오른쪽에 있는 반쪽에 있는 곡선상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V가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Y가 있잖아요. Y가 있는데 Y는 여기 XY 좌표계에서 이 노란색 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Y가 음도 되고 영도 되고 양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음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이면 여기 루트니까 양수고 여기 Y가 음이면은 만약에 이 아래쪽에 있으면 4, 4분면에 있는 곡선이라면 V도 음수가 돼요. 여기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V가 음수니까 여기도 왜냐면 U는 이퀄 어차피 C1이에요.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4, 4분면에서는 색깔을 맞춰서 그려볼게요. 보라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보라색 곡선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쪽으로 옵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Y가 음일 때 V도 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Y가 양이면 위쪽이죠. 그럼 이게 양이면 이건 어차피 양이고 V도 양이니까 위에요. 그래서 이 노란색은 이 주황색으로 옵니다. 자, 이런 모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음수에서 점차 0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도 음수에서 점차 0으로 갑니다. 0일 때 여기를 통과하게 되고요. 얘를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위로 계속 뻗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Z평면상에서 점들이 이렇게 변화할 때 UV평면상에서 이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루트 y의 제곱 플러스 c1이었을 때 역시 v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v는 이퀄 2xy니까 2xy죠. 마이너스 앞으로 내보내고 2xy y 루트 y제 플러스 c1이잖아요.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이제 x가 마이너스 루트라면 왼쪽을 말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런 쌍곡선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 4분면과 4, 4분면을 색깔을 구별해 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 4분면은 그냥 하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양수예요. 그렇죠? y가 양수죠. y가 양수라면 이건 어차피 양수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했으니까 v가 음수예요. 그래서 자, 얘가 양수였을 때는 얘가 보다시피 음수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하얀색은 이쪽으로 오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쌍곡선 상에 있는 모든 점이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 상의 점도 이쪽 직선으로 다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른쪽 반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얘는 양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으로 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 4면 점들은 4, 4면 상의 직선으로 오고요. 여기에 3, 4면에서는 당연히 y가 음수죠. y가 음수니까 여기 음수, 양수가 되잖아요. v가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은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빨간색으로 덧칠한 것은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하얀색은 이쪽으로 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양수일 때는 음수로 가고 0일 때 0이고 음수일 때 양으로 간다면 이렇게 변화된다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곡선이 오른쪽에 직선으로 가는데 이렇게 변화될 때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이렇게 변화될 때 역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점에 대응되는 점들이 여기 부가 마이너스로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퀄 c1이었다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w 이퀄 z의 제곱은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답니까 하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은 그냥 이 쌍곡선 상에 있는 점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만약에 시완이 2일 때 역시 직선이에요. 시완이 3일 때 여기 직선 1, 2, 3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V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첫 번째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거 V예요. EXY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EXY가 이번에는 C2였더라 보고 C2는 양수였더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제 요걸 이제 계산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EXY가 보다시피 V예요. V. 이것은 이제 V입니다. 자, 이번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 Y를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Y는 EX, 어차피 C2가 양수니까 이거 다 이거 보다시피 0은 아니잖아요. 나눌 수 있습니다. EX분의 C2예요. 자, 이제 V는 이퀄 C2는 뭘 나타내는지 한번 볼까요? V 이퀄 C2라는 얘기는 얘가 상수였다는 얘기잖아요. V가 상수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V가 상수. 이 연두색 그래프가 V는 이퀄 C2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자, 그랬을 때 이 V 이퀄 C2에 대해서 얘를 이제 C2로 놨을 때 이 U를 다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U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Y는 2X분의 C2인데요. 자,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U는 자,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죠. 이걸 제곱합니다. 이걸 제곱하니까 4X의 제곱분의 C2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자, U는 보다시피 되게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이 극한을 계산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얘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C2가 2였다고 가정해 봐요. C2가 2였다면 약분하면 X 곱하기 Y가 1이죠. X 곱하기 Y가 1이라는 얘기는 직각삼곡선을 뜻하는 거예요. 직각삼곡선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다 그냥 하얀색으로 그려봅시다. 이런 그래프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예요. 이거를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점선. 이해됐죠? 이런 점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C2가 2였다라고 가정하면 계산하기 좋게 X 곱하기 Y가 1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X 곱하기 Y 이퀄 1 이런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은 U가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얘를 C2라 놓는 순간에 V는 무조건 상수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X의 움직임을 통해서 U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그래프를 그리려는 게 아니라 극한값만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까요?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우극한일 때 U의 극한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U는 이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분의 C2의 제곱인데 그 X가 0의 오른쪽으로 하니까 이거 0으로 가고 자, 이거 무한수 역수니까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죠.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습니다. 이 말은 건 무슨 말이냐면은 X가 이렇게 갈 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가면은 U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요. 이 그래프를 직각삼각선을 잘 보세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X가 이번엔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U는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U가 이거잖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분의 C2의 제곱 이하치 됐습니다. 이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하니까 이거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 역수거니까 0으로 가죠. 이거 앞에 거 무한대로 하니까 무한대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자, 이 하얀색 1사분면에 있는 이 직각삼각선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만 놓고 본다면은 X가 0의 오른쪽으로 가면 이 V 이퀄 C2는 자, X가 0의 오른쪽으로 접근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직각삼각선상에 있는 점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면 우리 교재도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저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간다면은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갑니다라는 얘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직각삼각선과 이 직각삼각선을 각각 놓고 볼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가고 내려와도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가면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특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다 계산을 할 수 있었고요. 자, y는 이퀄 2x분의 c2로 바꿔놓은 것이 가능하다면 여기 x를 2y분의 c2로도 바꿔놓을 수 있죠. 네, 그렇게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 식에서 y를 x로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x는 2y분의 c2가 되잖아요. 이거이므로 c2가 0이 아니까 얘네들도 다 0은 아니에요. 자, 이제 얘를 이제 마찬가지로 u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u에다 대입해서 조금 전에는 y를 x로 표현했으니까 u가 전부 다 x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보다시피 여기가 u잖아요. y 대신에 x 대신에 y로 바꿔놨으니까 u는 이퀄 x의 제곱이죠. 이거 제곱합니다. 4y의 제곱분의 c2의 제곱 마이너스 y2의 제곱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한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극한을 취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y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u의 극한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y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미트 y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y가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잖아요. 4사분면에서는 y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면 내려가거든요. 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될 때 u의 극한을 계산합니다. u가 요거예요. 4y의 제곱분의 c2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같이 되는데, 자,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제곱이잖아요. 제곱이 없으니까 0으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해봤자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군요. 자, 다시 말해서 이 3사면에 있는 직각삼각선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u도, 자, uv에서 v는 이미 이렇게 상수예요. 수평선인데, 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내려가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반대로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번에는 자, 이제 0이 한없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0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 리미트 이제 y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 0보다 작은데 0으로 가까워지죠. 이렇게 0에 가까워집니다. 치역이. 자, 이제 그러면 리미트 y가 0에 가까워질 때 u는 요거였어요. 4y 제곱분의 c2의 제곱 4y의 제곱분의 c2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죠. 자, 이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무한세역수니까 이건 무한대로 가죠. 0으로 가니까 0이고 결국 이건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여기 0으로 갈 때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내려가면 이렇게 가고 0으로 가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을 일정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잡아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움직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직각삼각선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움직일 때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움직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C2를 2로 봤는데 3이나 4, 5, 6, 7 가면은 여기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선들이 그려질 텐데 그럴 때마다 수평선들이 계속 그려집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곡선을 계속 그리면 마찬가지로 이런 직선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있는 이 그림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한 상을 다 계산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징만 파악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보기 1번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 직각삼각선이 있죠. 일사분면만 따로 띄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왼쪽 그림입니다. 일사분면만 따로 띄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생각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다 이제 그림이 복잡해졌으니까 다시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이제 일사분면에 있는 이 파란색
그래프. 자, 이렇게 내려오면 수평선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C2를 2라고 가정하면 약분하면은 XY 이퀄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곡선이 XY 이퀄 1이 되는데요. 이 곡선이 XY 이퀄 1이에요. 직각쌍곡선 일사분면만 그려놓은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거라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C2가 2였을 때 약분해서 XY가 1인데, 자, C2가 2라면은 V가 2란 얘기잖아요. 여기가 2가 돼요. 이해 됐죠? 왜냐하면 여기가 2로 놓으면 약분하면 X 곱하기 Y가 1이니까 저런 그래프라면은 V는 이퀄 2라고 해놨으니까 수평선 이렇게 가고 여기가 허수축. 그래서 여기 이 I로 표시한 건 이거 허수축이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일사분면에 경계가 되는 지점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Y축, 양의 Y축, 원점은 당연히 원점으로 갑니다. 이건 당연히 0은 0으로 가요. 이거 지워도 되죠? 0은 0으로 갑니다. 왜냐면 U는 이퀄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고 V는 이퀄 2XY였기 때문에 XY가 0이면 UV도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점은 원점으로 사상이 됩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제 여기 양의 Y축은 어디로 갈까 하는 문제와 양의 X축은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을 역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양의 Y축부터 사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의 Y축상에 있는 점들의 좌표는 자, X좌표는 제로고 Y좌표는 그냥 Y죠. 이 양의 Y축을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자, 이제 X가 0이고 Y가 그냥 Y일 때 그러면 U는 이퀄 0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의 제곱 그 다음 X가 0이니까 V가 제로가 돼요. 자, 이제 UV 평면상에서 V가 제로 여기가 U 여기가 V잖아요. V가 제로면 U축에 있다는 얘기인데 보다시피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잖아요. 제곱에 마이너스니까 이거 음수예요. 음수.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점들은 여기 있는 점으로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UV 평면상에서 음의 실수축 위로 사상이 됩니다. 만약에 원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즉 Y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U도 0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오면은요 얘는 이렇게 사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양의 Y축으로 무한대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 양의 실수축은 어디로 갈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의 실수축은 두 번째 양의 실수축은 그냥 X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X는 그대로 X, Y가 0이잖아요. Y 퀄 0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U는 자, 이제 X는 X가 되고 Y는 0이니까 U는 X의 제곱 Y가 0이니까 V는 여전히 제로네요. 자, 여기서 V가 제로니까 여전히 이 실수축상에 있는데 여긴 플러스 X의 제곱이죠. 자,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곱이니까 더더욱 빠르게 멀어지는군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양의 X축 방향으로 계속 증가하면 얘도 이쪽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점들의 이동을 살펴보면 얘는 수평선으로 U축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 직각삼각선의 일사분면은 수평선으로 오른쪽으로 가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영역을 표시할 때 그럼 요 사이를 빗금을 쳐서 표시한다면 당연히 얘네들은 이 사이로 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화살표랑 이렇게 해놓은 거는 만약에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실선과 점선 사이에 있는 빗금친 영역은 당연히 실선과 점선 사이에 있는 영역으로 사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좌표축과 점선 사이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역시 사선을 한 거는 당연히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상이 돼요.
그래서 복수함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영역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각삼각선이 어디로 가나요? 이런 식으로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사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조목조목 다 따지면 충분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과들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미분적분학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미분적분학의 시각에서 자꾸 관찰하려고 한다면 처음에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수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영역 대 영역, 그리고 직선이나 곡선이 어떤 직선이나 어떤 곡선으로 사상되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영역이 이리로 온다는 것.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를 우리가 일사분면에 있는 요 제한된 영역 안에서 있을 때 이게 바로 W=Z 제곱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직각삼각선이 이렇게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간다는 것을 보인 것처럼 영역이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보기 1번의 뜻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x 플러스 iy로도 이렇게 해서 복수함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수함수를 이해할 때 때로는 이 극좌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극좌표 또는 극형식, 이 극형식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w는 z의 제곱에서 우리는 z는 r, 2의 i의 세타승이라 한다면은, 자, 그래서 여기는 r 제곱, 2의 i의 2세타승 이렇게 되죠. 우리는 w를 역시 얘도 극형식으로 표시해서 이제 w를 만약에 r, 2의 i의 파이 승으로 표현한다고 가정한다면, 자, 이제 극좌표끼리의 상등관계로부터, 자, 이제 r은 r 제곱이 돼야 되고 파이는 2세타가 돼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w=z의 제곱이 의미하는 바는 이 거리는 제곱을 하고 평각은 2배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극형식으로 표시된 이 w=z의 제곱을 이야기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역시 우리 보기 2번에 있습니다. 이 보기 2번의 문제가 지금 이제 그리려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이 xy 평면이고 오른쪽이 uv 평면을 말합니다. z 평면 그리고 w 평면인데요. 자, 우리는 이 z 평면 상에서 일사분면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w 평면입니다. 자, w=z의 제곱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자, 이제 중심의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복소수의 크기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r이 1보다 작으면 제곱하면 더 축소가 됩니다. 1보다 크면 제곱하면 더 커지겠죠. 1이면 그대로 1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r이 이렇게 있고 편의상 비교를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단연이 여기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r이 1보다 컸다라고 볼게요. 편의상.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편각, 이제 여기 편각이 이게 만약에 세타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세타. 자, 그럼 이 복소수 z가 r, 2의 i의 세타성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w=z의 제곱은 뭘 나타내냐면, 자, 반지름이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제곱이니까 훨씬 더 커지게 되고요. 이 각의 2배만큼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각이 세타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그림상으로 45도 정도 보이지만 40보다 좀 작다고 볼게요. 만약에 한 30도 정도 됐다고 보면 2배하면 60도가 되죠. 그리고 r이 1보다 커요. 그거에 제곱하니까 훨씬 더 커지죠. 이렇게 돼요. 좀 더 세워서 그릴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W예요. W는 R, 2의 I의 파이승입니다. 이 각이 파이가 되고 이것이 대문자 R이 되는데, 이 R이 확인해 보니까 소문자 R의 제곱이고 얘가 2세타가 됐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단연 안에 있는 복소수면 어떻게 되지요? 라고 했을 때, 단연 안에 있는 복소수였다면 당연히 더 작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복소수를 할게요. z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다시피 주황색이 단위원인데 그 제곱을 하면 더 작아져요. 더 작아지고 각이 2배니까 요게 한 120도 정도 된다면 240도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고, 요 정도 돼서 2세타 되고 R의 제곱은 훨씬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w=z의 제곱이 갖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이 2배로 늘어난다라는 사실로부터, 그러면 일사분면에 있는 점들은 그러면 오른쪽으로 옮겨오면서 전부 다 상반평면으로 다가가겠군요. 자, 이제 그래서 그림을 좀 더
제한적으로 그려볼게요. 단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의 이렇게 그림을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안 맞습니다만, 자, 두 개의 동심원이 있었던 거예요. 동심원이 있는데, 자, 이제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 되는 원과 중심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 있었고, 보다시피 이 영역을 이제 W 이퀄 Z의 제곱에 의해서 어느 영역으로 사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자, 이제 1을 제곱해봤자 1이죠. 그런데 각이 2배로 간다 했으니까 0부터 2분의 파이의 2배면 0부터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원이, 그리고 좀 그림을 좀 작게 그려야겠군요. 그림 좀 작게 그려볼게요. 단원을 좀 작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2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한다 했으니까 4가 돼요. 이렇게 크게 이 상반원에 이렇게 동심원의 위에 반쪽, 이 동심원의 1/4분면에 있는 영역이 오른쪽으로 오면서 상반평면에 반지름이 4가 되는 원의 일부분으로 사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그려진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각은 2배로 늘어난다 했었으니까 0부터 2분의 파이 2배면 0부터 파이가 된 거고요. 그리고 아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은 4가 되잖아요. 1의 제곱은 1이고, 그래서 이런 영역으로 사상이 됩니다. 1/4분면에 있는 영역이 1/2/4분면으로 사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만약에 동심원의 상반원을 다 그렸다고 볼게요. 여기 이런 영역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죠. 여기도 정확하게 0부터 파이의 2배면 0부터 2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동심원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거 1:1 대응인가요? 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역이 이렇게 오는 것은 맞는데요. 뭔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쪽을 잘 보세요. 이쪽은 파이죠. 각이 파인데 2배를 했으니까 2파이로 오니까 이쪽으로 오죠. 얘가 이쪽으로 옵니다. 근데 여기는 세타 0이죠. 0을 2배로 해봤자 0이죠. 그러니까 얘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파란색도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음의 실수 축상에 있는 것도 일로 오고 양의 실수 축상에 있는 것도 일로 오니까 이 부분에서는 1: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네들만 빼놓고는 나머지 점에서는 1:1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상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또 보면 알 수 있듯이 각의 2배니까 이렇게 반시반으로 가면 여기도 반시반으로 2배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화살표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면 상반원으로 다 갑니다 라는 얘기고요. R0를 제곱하니까 R0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뭐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저자의 의도는 이 R0가 1보다 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아마 그렸던 것 같으네요. 원이 더 커졌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R0가 1보다 작으면 더 작아집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뭘 할 때 많이 사용하냐면은 어느 특정 영역, 집합으로 표시하는 어떤 특정 영역이 어디로 사상되는지를 도시하시오. 학교 시험에 보통 그렇게 많이 냅니다. 학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럴 때 집합으로 표시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영역 D가 다음 같다. 이것을 표시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이 Z평면상에서 다음 같이 도시를 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 이제 W 이퀄 Z 제곱에 의한 상을 그림을 그려보시오 라고 한다면, 등호 안 들어가면 이 점선을 표시해야 됩니다. 점선. 등호가 들어가면은 실선을 표시하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의 상을, 이 함수에 의한 이 상을 도시하시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내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를 준비한다면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해두세요. 자, 우리는 이 절에서는 요 범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뒤에 가서 8장에서는 더 다양한 형태의 많은 함수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이제 우린 여기에서 이제 이 절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가 제곱이었을 때를 생각했다면 이제 여기가 n승이라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제곱일 때 자, 1/4분면이 상반평면으로 가잖아요. 2배로 늘어났으니까. 여기가 n승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n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오른쪽에 W평면상의 한 평면 위에 다 사상이 대응이 되려면은 이 그림 지워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W는 이퀄 ZN승, 이게 또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여기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동심원 두 개를 다 그려 놓을게요. 1, 여기도 4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게끔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사상이 되게끔. 이 안에 다, 물론 여기는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사상이 되게끔 하려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요. 자,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여기는 1, 여기 2라 놓겠습니다. 요 각을 이게 한 바퀴 다 돌으려고 하면 여기 요 각이 n분의 세타가 되면 돼요. n분의 세타에 n배를 하면 세타가 되잖아요. 그렇죠? n분의 세타가 아니라 n분의 2파이를 써야 되겠군요. 정정합니다. 잘못 표시했네요. 세타가 n분의 2파이라면은 이렇게 작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채꼴의 일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됐을 때 세타를 n분의 2파이로 놓는다면은 여기는 이제 r은 1이고 r은 2가 된 거예요. 그 요게 z n승하면은 자, 이제 여기다 계산해 보세요. r2의 i의 세타승에서 이거의 n승이 되니까 r의 n승 2의 i의 n세타잖아요. 이게 n세타 가면 2파이가 되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냥 0부터 여기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세타를 0부터 n분의 2파이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세타를 0부터 n분의 2파이까지 한다면은 여기 n세타죠. 그럼 n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그냥 세타로 놓으면 되겠네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여기를 그냥 세타로 놓고요.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이렇게 놓는다라고 하면 다 해결이 되겠네요. 세타가 0부터 n분의 2파이까지 가요. 세타 0부터 n분의 2파이, 최대 n분의 2파이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n세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이제 여기다 n세타를 하면 n세타를 하게 되면 양변에 n을 곱하는 거죠. 0보다 크고 등호도 있으니까 0보다 크고 n을 곱했으니까 2파이를 넘지 못하니까 자, 이 각이 이제 파이라고 한다면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삥 돌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요 작은 부채꼴의 일부분 영역이 이렇게 동심원으로 사상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는 복수 함수의 사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쪽 부분이 만약에 좀 어렵다 싶으면은요, 요 2장 후반부에는 이런 내용들이 뭐 계속 더 깊이 있게 다뤄지지는 않고요. 8장에서 독립적으로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절에는 이제 극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연속, 그 다음에 뭐 미분 가능, 해석 함수 이런 것들을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 좀 만약에 낯설고 좀 어렵다 싶으면은 잠시 접어뒀다가 8장 공부할 때 함께 공부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14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어서 15절은 바로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극한에 대해서, 복수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